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부지리격으로 이득을 본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현 주소와 대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의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야, 이 얘기 이건 나온 지도 좀 됐는데 요즘은 또 언론에서 다루는 게 약간 뭐 사그라들었습니다만 티몬하고 위메프, 그래서 뭐 티메프 이게 줄여서 그런 얘기죠. 네네. 이게 지금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다. 이게 뭐 봉합되기도 전에 또 뭐 중소형 이커머스들이 또 도산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레츠가 돌연 영업 정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또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지금 16일에 홈페이지에 부득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라는 공지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츠뿐만이 아니고요.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서비스 종료를 잇따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사자마켓을 비롯해서요. NHN 위투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쇼핑몰도 다음 달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티메프 사태 이후로 이제 중소형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해당 쇼핑몰에 그럼 입점해 있는 뭐 셀러는 물론이고 또 판매자들 또 소비자들 당연히 좀 불안하니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소형 이커머스가 아니라 대형 이커머스가 채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분석은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대기업 계열사들만 살아남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시즌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격 할인을 좀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프로모션 등을 진행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견뎌가면서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이 플랫폼에 대한 중소형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대기업 계열사들로 이 시장이 개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이번 사태에 발생했던 것 뭐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일단 판매자는 이커머스 그 업체를 믿고 티몬 위메프 믿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 배송했는데 그 플랫폼은 또 지금 물건은 보냈는데 정산은 안 됐다는 것이고 네, 고객들은 결제하면서 그 플랫폼 기업으로 돈이 갔고 그 돈이 물건 보낸 그쪽한테 안 갔다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죠? 네,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곳인데 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 값을 지불할 텐데 이 물건 값을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근거로요? 환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매 확정을 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판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이 정산 주기라는 것이 존재가 합니다. 따라서 보통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 40일에서 60일 정도의 정산 주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티메프를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의 정산 주기를 좀 길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금액만 현재까지 8,1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해서 결국에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도 이 정산 주기에 대한 규율을 좀 받게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뭐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납품업자에게 이 판매 대금을 40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이 플랫폼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온라인 기반으로 한. 따라서 이제 법안을 좀 개정을 해서 이제는 그 법 안으로 이 플랫폼 업체들도 좀 유입을 시켜서 단축
기간을 좀 적용받아서 판매 정산 주기를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판매 대금을 모두 다 이제 유용하거나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들을 예치를 시키거나 신탁할 수 있도록 그 의무화하도록 그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입니다. 해외를 좀 살펴봤더니 아마존의 익스프레스 페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입점해 있는 업자들이 미국 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 대금을 24시간 내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제 정부도 이런 뭐 해외 추세에 맞춰서 그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네. 국내 근데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정산 주기를 단축할 경우에 예.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재무 건전성의 악화, 타격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지금 저 정도 그거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면서요. 네, 법을 개정할 그러면 움직임을 국회를 보이고 통과해야 있다는 되는 거 것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 변호사 보시기에 통과할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국회 뭐 돌아갑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신가? 예. 뭐 간호법 제정한다고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거. 국회. 예.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중소형 이커머스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고 또 기간도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쪽의 이용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커머스 최근에 뭐 네, 알리, 뭐 맞습니다. 테무 이런 쪽 네.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결국에 예.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의 3대장 징동닷컴, 알리바바, 핀도더는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육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TMF 사태를 계기로 해서 판매자들이 새로운 이렇게 입점할 업체들을 그렇죠. 찾고 있는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뭐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자들은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기업으로 입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안전하다고 그렇겠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정산 주기도 짧고 재무 예. 건전성도 굉장히 충분해 보이는 중국의 알리와 같은 업체에 입점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TMF에서 물건을 팔았던 셀러들 중에서 알리에 입점하지 않았던 업자들이 대거 알리로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알리의 입점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이커머스 뭐 알리 뭐 이런 테무 이런 데 할 것 없이 이거 불량 짝퉁 불량 짝퉁이면 또 그거 해. 근데 아예 뭐 그 내가 주문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실제로 거. 그 이진우 소장님 네. 그러니까 겪어보셨다면서요? 제가 겪었던 얘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근데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그 처형들이 그 아주 뭐 만 원, 2만 원대 그거 원피스를 갖다가 3벌이나 주문을 했는데 애기 팬티 한 장 달랑 왔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테무에서 알리. 예. 뭐 이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 또 열이 받네. 아예 보내지를 말든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그거 한 3, 4개월 됐습니다. 요즘은 안 주. 그리고 또 AS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오는 거 건강식품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제 이와 네. 관련해서 이제 정부나 시사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서울시가 소비자 단체와 함께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의류와 관련된 품목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중국의 알리와 테무, 쉬인 등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 AS 책임자라든지 연락처를 제공한 업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아하.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판매 책임자
그다음 AS 책임자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공고가 나가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사정과 다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도 없고 AS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옷 3벌을 시켰는데 속옷 한 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글쎄, 없는 상황인 예,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직구 이용자 10명 중에 3명이 소장님 같은 피해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래요? 불편을 경험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또 아까 전에 식약처 내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큐텐과 알리, 테무, 시인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 제품,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광고되고 있는 게시물을 699건 발견했다라고 했고요. 또 이런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제조되었고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국내에서 허가받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든지 안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해외 플랫폼 이제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게 참 국내 플랫폼 이용하고는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도 지금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 대응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국내 진출을 굉장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하는 이런 피해 사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우리의 법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 소비자 보호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을 둬야 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이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의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이 국내 대리인은 해외 통신 판매업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게을리해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관리위원회에서 해외 판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커머스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누가 거의 뭐 매장 가서 거의 쇼핑하기보다 진짜 매장 가서는 뭐 있는지 보고 가격 확인하고 주문은 이커머스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점점 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 어쨌거나 개선은 돼야 되거든요. 보니까 법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것도 있고 소비자, 판매자 전부 다 이렇게 보호도 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정 변호사는 보시기에 법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 전반에 대한 규율 체제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도 좀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커머스 업자들도 이 법에서 좀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들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요. 또 판매자 보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은 이 너무 급속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결국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과 이런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정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할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업체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산업 전반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판매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플랫폼 산업 자체에 국내 경쟁력을 해치는 수준의 규율안이 마련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